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이 많이 되고 그 이후 후각과 미각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 뒤에 일어나는 후각 상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후각 상실의 경우 44.1%의 유병률을, 미각 상실의 경우 43.4%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 모두 상실한 경우는 49%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에 100명이 감염이 되었다면 그중 43명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44명은 미각에 이상을 느끼며 후각과 미각에 모두 증상이 있는 분들은 49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각과 미각 이상이 코로나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코의 깊숙한 곳에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후각 상피세포라는 것인데요. 코의 위쪽 깊숙한 곳에 존재합니다. 후각 상피는 후각 신경세포, 보조세포, 기저줄기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후각 상피세포에 냄새 분자가 들어와 만나서 그 만난 사인을 뇌로 전달할 때 냄새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경로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에 의한 후각 상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후각 상피세포의 형태학적 손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세포를 손상시켜서 못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각 신경이 사인을 뇌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후각 전구라는 것입니다. 이 후각 전구가 손상되어서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후각은 최종적으로 뇌의 정보를 취합해서 인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후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염증성 면역 반응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까지 일으키는데 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각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손상 혹은 주변 세포들의 손상을 시켜서 후각 뉴런의 손상을 초래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후각 상실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 세포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인데요. 후각은 오감 중에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후각 뉴런의 수명이 30일에서 60일 정도 짧기 때문에 대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뉴런으로 대처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각 수용체는 냄새를 인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상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각 신경계는 독특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 상태에서 기저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후각 상피세포를 탄생시킵니다. 위의 논문을 살펴봅시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미각과 후각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염된 지 5일 정도면 미각과 후각의 이상 증상이 정점을 찍습니다. 맛도 거의 못 느끼고 후각도 거의 맡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15일, 즉 2주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거의 소실됩니다. 즉 보통 코로나 걸린 뒤 2주가 지나면 정상적인 냄새와 맛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돌아올 거고요. 15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재생 능력에도 불구하고 후각 상실은 몇 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되고 어떤 분들은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단백질과 ACE2, TMPRSS2의 변종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감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재생 능력은 노화, 감염 등의 여러 병리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후각의 지속적인 재생 능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에게는 종종 후각 상실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종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후각은 중추 신경계에서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은 여러 논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의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후각에 대한 재생 능력은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각 세포와 신경이 손상되었더라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재생 능력을 도와주는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단기작약상과 인삼양념탕 등의 약을 처방해서 감기 뒤에 생긴 후각 상실 환자분들을 치료해 봤더니 뿌리는 스테로이드제 스프레이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후각 상피세포의 자멸사와 후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진을 통해서 더해야 되고 또 빼야 되는 약재들을 또 선별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재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침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침치료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후각 상실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총 60명의 감기 후 후각 상실이 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침치료를 한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 그리고 플래시보 그룹을 비교했더니 침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에게 더 높은 후각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논문들에서는 후각 훈련이 세포 역학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뉴런은 생존을 위해서 자극 입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냄새 훈련을 통해서 후각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코로나 후에 생긴 후각 상실은 신경성 후각 상실입니다. 신경성 후각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내원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보통 한 달 내로 내원하시면 거의 대부분 고쳐지고요. 몇 달 뒤, 몇 년 뒤 지나서 이제 내원을 하시면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라면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또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입니다. 수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거나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치료가 더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 증상까지 있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거나 항불안 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가 더욱더 오래 걸리고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뒤에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일찍 올수록 더 잘 낫습니다. 그래서 감기 후나 코로나 후에 후각 상실이 발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였습니다.